그러면 이제 6평에 따른 입시 전략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들리시죠? 내용은 뭐 이겁니다. 의미, 그 다음에 올해 입시 구조, 그 다음에 코로나와 올해 입시, 수능 준비에 올인해야 된다. 학종에 대해서 입장을 분명히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수능 준비에서 가성비를 어떻게 높일 것이냐, 그런 거를 위주로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우선 6월 평가원의 의미는 이 네 가지 정도 이해하시면 돼요. 우선 첫 번째가 학습의 차원에서 보면 준비 정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준비 정도. 올해 6평 보니까 수학의 경향이 약간 나타났죠. 어떤 거예요? 완전 킬러 문제가 중심이 아니고 쉬워야 되는데 약간 계산이 복잡한 게 늘 수 있어요. 그래서 공부 방향을 어디에다 둬야 되냐 하면 그 킬러 한 문제만 쫓는 게 아니고 평소에 좀 소홀히 했던 것들을 확실히 시간 안에 풀 수 있게 정리하는 게 키포인트입니다. 아마 그 앞쪽에서 틀린 애들이 멘붕에 빠졌을 확률이 높아. 이거 맞아야 되는데 틀린 거죠. 그래서 그 너무 킬러에 대한 의존도를 좀 낮추는 건 필요하고, 그래서 취약 부분이 뭔지 명확하게 이번에 찾아야 됩니다. 어떤 취약 부분. 그리고 그 취약 부분은 개념이 안 된 거죠. 개념. 뭐 확률이 잘 정리가 안 됐다 그럼 그걸 정리해야 돼. 개념 이해를 위주로 가고요. 강점 과목이 뭔지를 찾아야 됩니다. 모의고사 몇 번 봤더니 이건 확실히 내가 정복이 됐어. 뭐 화원은 끝났어. 그런 게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얘 시간을 좀 잘 분배해서 약점으로 보내줘야 된다. 그리고 자기 공부 시간을 늘려야 된다. 수능은 뭐 절대적 진리가 있습니다. 1년에 최하 1000에서 1500시간을 수능 공부하면 잘 봐요. 자기 공부로. 수업 듣는 거 빼고. 그래서 제가 제안 드리고 싶은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표를 하나 만들어서 매일 국어, 수학, 영어, 탐구 공부한 시간을 무조건 적으라 그래 보세요. 일주일에 한 30시간 정도가 나오면 굉장히 수능을 잘 볼 확률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모른다, 개념 정리를 하는 걸 제외하고는 학원 수업 듣는 건 빼야 됩니다. 그건 선생님 실력이 올라가는 거지. 근데 들은 다음에 뭘로 만들어야 돼? 내 걸로 만들어야 되니까 그 시간을 업하는 거 해야 된다. 목표는 일주일에 30시간. 30시간 하려면 하루에 몇 시간 하면 돼요? 30 나누기 7. 3시간. 3시간에서 4시간. 자기가 하는 시간이. 자기가 공부한. 그래서 학교 수업 시간에 몰래 수능 공부하는 거 해야죠. 필요 없는 거 할 때 해야 되고. 어차피 내신은 이제 기말만 하면 끝나고 비교과 안 해도 되잖아요. 그러니까 온갖 시간을 활용해서 어쨌든 하루에 4시간 수능 공부한다. 가능하면 그거를 과목을 어떻게 나눠야 돼? 강점 과목은 1시간 언더로 줄이고 나머지에 분산을 잘 해야 된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 내가 가능한 대학과 학과가 어딘지를 파악해야 됩니다. 이거 가지고. 더 안 올라간다는 전제하에 일단 정시로 내가 어디 갈 수 있는지를 체크해 봐야 된다. 요거는 어디에 가면 다 있어요. 뭐 메가든 온라인 사이트 가서 점수 넣어놓고 그 정시로 가능한 대학이 어딘지를 꼭 확인하셔야 돼요. 근데 재수생 합류에 대해서 걱정이 많죠. 재수생이 이번에 처음 봤잖아요. 별 걱정할 거 없습니다. 올해 재수생이 세 개가 아니고 하여튼 역사상 가장 약한 재수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작년에 고3들이 대학을 너무 잘 갔어. 일단 센 학교에 재수생이 별로 없어요. 강남에 재수생이 거의 없을 정도입니다. 왜? 작년에 수시가 77%여가지고 웬만한 고3은 다 갔어. 그래서 올해 재수생은 그렇게 안 세다. 쫄지 말자. 근데 문제는 고3이 더 약해. 재수생이 센 게 아니고 내가 안 한 거예요. 그래서 나의 핑계 댈 게 없어 이제. 내가 시간을 늘려서 완벽하게 준비하면 수능은 무조건 양측입니다. 수능은 양측이다. 그걸 꼭 명심하시고 그 50%가 무슨 의미인지 좀 이따가 말씀드릴게요. 세 번째, 입장을 정리해야 된다. 수시냐 정시냐. 근데 올해는 너무나 쉬워요. 수시는 더 이상 할 게 없죠. 그래서 지금부터 무조건 수능에 올인하면 됩니다. 수능에 올인하시면 되고, 네 번째, 출제 경향과 난이도 파악에 감이 있어야 됩니다.
고3들이 이게 너무 떨어지는 거예요. 재수생은 이게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재수생은 단과 수업을 들을 때 이렇게 들어요. 아, 저 선생님 맨날 저것만 하는데 저거 시험에 안 나오는데? 이게 되니까 그런 수업을 안 듣든가 아니면 그런 거 할 때 무슨 짓을 해요? 딴 걸 하면 돼. 근데 고3은 이게 모르니까 저 왼수가 맨날 나온다고 하는데 그 인간은 어떻게 믿어? 그러니까 애들이 거기 휘둘리는 거죠. 그래서 난이도를 본인이 파악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요번이 평가원에서 낸 최초의 시험이에요. 얘네들을 위한. 그래서 요거를 면밀히 분석해보고 어느 정도 난이도 수준에서 출제 경향이 가는지를 명확히 한번 정리해야 된다. 그거는 꼭 하셔야 된다. 작년에 어려웠던 과목. 자, 작년에 어려웠던 과목은 수학이랑 화학이랑 지구과학이랑 물리2가 작년에 어려웠어요. 그럼 올해 어떻게 될까요? 쉬워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더군다나 지금 이 코로나19 때문에 평가원이 고3들 망하면 어떡하지? 지금 굉장히 촉각을 세우고 있기 때문에 난이도는 전반적으로 너무 어렵진 않을 거다. 그래서 올해 요번에 못 본 게 되게 잘한 거예요. 되게 잘한 거예요. 전략적으로. 그다음에 작년에 매우 쉬웠던 과목들이 있습니다. 물원, 생원, 생활윤리, 윤리와 사상. 이런 거는 어려워질 확률이 높죠. 되게 단순해요. 평가원은 작년에 어려웠으면 쉽게 되고 뭐 이런 패턴을 가져갑니다. 되게 단순해요. 그 다음에 이거 꼭 명심하셔야 됩니다. 6월 모평은 전범위가 아니었어요. 전범위가. 그래서 요번에 잘 봤다고 좋아할 일이 아닌 겁니다. 왜냐하면 특히 수학이 지금 미분만 나왔어. 미분만. 그래서 요번에 뭐 잘 봤다 그래봐야 적분에서 망하면 끝이에요. 그래서 너무 요번에 일희일비할 거 없다. 안 되는 것만 찾으면 됩니다. 확통은 확률만 나왔죠. 통계 안 나왔어요. 그래서 수학이 특히 요번 범위가 반토막이기 때문에 나머지 그 다음에 사회하고 원, 과탐 1은 전범위였어요. 근데 과탐 2도 반토막이죠. 과탐 2도 전범위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번에 과탐 2 봤다 잘못했다고 포기할 애들이 꽤 많을 텐데 그 범위하고 그거를 좀 체크해서 내가 뭐가 부족했는지를 반드시 확인해야 된다. 특히 수학은 이번 시험으로 오판하시면 안 된다. 잘 봐도 잘 본 게 아니고 망했으면 뭐가 문제인지를 잘 찾아야 된다. 9월이 좀 돼봐야지 의미가 있다. 그리고 9월 시험이 19일이잖아요. 그리고 수시 원서가 23일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마지막이 아니야. 9월 23일 시험이 진짜 시험이라고 생각하고 움직여야 된다. 그 다음에 이 인원은 잘 머릿속에 넣어두셔야 됩니다. 보통 인원이 그냥 올해 몇 명 갔다 이것만 머리에 있는데 우리가 잘 봐야 됩니다. 여기 보시면 제가 2년치하고 올해 거 이렇게 비교를 해보려고 합니다. 재작년에 한국사 인원을 보통은 수능 응시 인원이라고 합니다. 공식적으로 언론에서도 그렇고 평가원에서도 그렇고 한국사를 52만 명이 6월에 응시했어요. 그때 재수생이 요거야. 6만 6천 명. 그리고 9월에 7만 6천 명. 근데 실제로 몇 명이에요? 13만 명. 반도 안 본 거예요. 그 재수생이 뭐 와서 쫄다 이런 거 사실 아닌 거죠. 반도 안 본 거야 지금. 재수생 핑계 댈 거 없다는 거예요. 더군다나 올해 재수생 안 쎄. 진짜 안 셉니다. 그 2020년 작년 거도 보면 46만 명이 6월에 봤어요. 재수생이 6만 8천이었습니다. 9월이 7만 8천, 45만 명. 고3은 중고, 재수생은 는 거죠. 고3은 이제 뭐 하기 시작한 거야? 수능 포기하는 거죠. 수능 올해도 수시가 70%가 넘으니까 수능 안 봐도 되는 애들이 대부분이에요. 우리가 소위 뭐 서울에 몇 개 하고 수능 체제 있는 데를 제외하고 뭐 웬만한 대학은 수능 안 봐도 돼요. 뭐 부산대 같은 경우가 2개 합이 5거든요. 그럼 보통 그게 내신 2등급, 부산에 있는 내신 2등급짜리들이 무조건 가요. 근데 걔들 입장에서 4과목 중에 2개를 합해서 2등급 받으려면 그걸 왜 못 받아? 공부 안 해도 받아요. 그러니까 애들이 서서히 언제부터 수능을 포기해요? 이제 6월 보고 나서 포기하기 시작한다. 깔아주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정규 분포가 수시가 많아지고 나서 매우 애매해지는 겁니다. 아래쪽 애들은 포기한 애들이 근데 그날 수능을 보러 가긴 해요. 왜? 후배들한테 커피 얻어먹어야 되니까. 가긴 가는데 자기가 정시로 갈 게 아니기 때문에 시험 볼 때 어떤 자세로 봐요?
한 번 쭉 찍거나 뭐 1교시 끝나고 데리고 가거나 뭐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그리고 작년하고 비교해 보면 여기 지금 수능 원래 53만 명 봤었는데 작년에 몇 명으로 준 거예요? 48만 명으로. 올해 몇 명? 42만 명. 왕창 줄었습니다. 왕창. 근데 그 중에 또 42만 명 중에 한 30만 명은 왜 보는지 모르고 보는 거야. 그래서 사실 수능이 여러분 고3들까지 이 대입에 미치는 영향이 거의 미미한 정도로 줄어버린 거죠. 내년부터 이제 이게 대박으로 늘어나는 거지. 그래서 올해는 자, 그러면 재수생들 중에 볼게요. 여기서부터 본 애들이 센 애들이에요? 아니면 나중에 여기 9월까지 안 보다 갑자기 시험 보는 애들이 센 애들이에요? No. 올해 갑자기 볼 애들이 별로 없어요. 그럼 작년에 의대 갔는데 올해 왜 봐? 작년에 서울대 간 애가 왜 봐? 반수한다는 건 공부 못한 놈들이에요. 얼마나 공부를 못하면 반수를 해요. 얘네가 오히려 더 세다고 봐야 됩니다. 작심하고 한 애들이. 실제로 양의 문제가 꽤 커요. 그리고 올해 대학생들, 재학생들은 고3이랑 똑같아요. 자기들도 코로나 때문에 멘붕에 빠져가지고 뭐 숨어서 공부하고 이런 거 별로 없어. 그래서 너무 쫄지 말자, 재수생 가지고는. 그리고 그 집에서 애들이 재수생 때문에 6평을 망했다. 이거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지가 못한 거야, 그냥. 냉정하게. 핑계 대지 말고. 재수생에 대한 이제 제가 추론을 계산을 해봤습니다. 뭐 이 숫자로 계산해 보면, 자, 2019년에 지원은 59만 명이 지원했어요. 수능 6평 보겠다고 막 지원해가지고. 근데 실제로 안 보러 온 놈들이 7만 명 넘은 거예요. 그래서 응시율이라고 하는 게 88%입니다. 보통 6평은 88%야. 재수생도 똑같아요. 7만 5천 명이 시험 본다고 학원에 신청했는데 실제 본 거는 6만 6천이었어요. 87% 정도 본 거죠. 그 다음에 요게 재수생 수능 요거 합류한 인원의 몇 퍼센트냐면 약 51%입니다. 그러니까 6평이 실제 재수생 볼 애들의 반이라고 보시면 돼요. 곱하기 2하면 실제인 거야. 작년 것도 계산해 봤더니 54만 명이 해놓고 66만 명밖에 안 받죠. 일단 응시 인원 자체가 몇 명이 줄은 거예요. 5만 명이 확 줄었죠. 올해 또 5만 명이 확 줄었어요. 대학 가기 무지 쉬워진 겁니다. 10만 명이 2년 사이에 준 거잖아요. 그러면 어떤 현상이 벌어질까요? 수시 컷은 거의 막 엄청나게 붕괴될 겁니다. 애들이 적으니까 내신이 어떻게 돼요? 전반적으로 안 좋죠. 보통 한 학교에 강서구 같이 큰 학교는 1등급 때 1.0에서 1.9까지가 10명 정도 나와야지 정상이거든요. 근데 애들이 줄면 이게 10명이 잘 안 나오겠죠. 그래서 앞에 일자 단 애들의 숫자가 확 준 거예요. 그래서 뭐 연대고 고대고 커트라인은 떨어지게 돼 있다. 그래서 작년 데이터 가지고 선생님이 작년에 얘 이성적이면 떨어지는데요. 그럼 올해 해야 돼요. 올해 컷은 떨어진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작년 거도 똑같습니다. 54만 명에서 86%가 시험 보러 왔고요. 재수생도 7만 8천 명 신청했다가 88%가 시험 봤어요. 그리고 실제 시험 본 인원이 13만 6천 명. 응시는 원서 낸 건 14만 명인데 실제 13만이죠. 근데 재수생은 여기 안 본 애들은 왜 안 봤을까요? 원서를 내고 안 본 이유. 준비가 안 된 거지 뭐 포기. 수시 때문에는 아닙니다. 고3들은 점점 줄어들죠. 뭐 때문에? 수시로. 뭐 그냥 여기 가고 만족할래? 이러고 수능 공부 포기한 애들이 여름부터 급격히 늘어납니다. 지방 애들이 많아요. 이 지방 국립대가 굉장히 그런 역할을 합니다. 예를 들면 수원에 사는 애인데 내신이 2등급입니다. 수원에 사는 내신 2등급은 어디는 무조건 가요? 아주대 무조건 합격입니다. 그러면 이제 고민인 거지. 지금부터 수능 공부해가지고 건대 갈까 아니면 놀다가 아주대 갈까? 그럼 대부분 뭘 택해요? 놀다가 아주대를 택하는 거죠. 그래서 고3들이 이때부터 급격히 정시 대열에서 이탈하는 애들이 많이 생기는 겁니다. 최저만 관리하는 거, 최저. 그래서 올해 거를 해보니까 드디어 올해는 일단 몇 명 응시했는지는 아직 안 나왔습니다. 이건 언제 나오냐면 며칠 있다 나와요. 그래서 일단 지원한 애들이 48만 명이었어요. 6만 명 줄은 거죠.
확 줄었습니다. 거의 재작년하고 비교해 보면 11만 명쯤이 줄었고 87% 평균이 봤다고 치면은 42만 명 본 겁니다. 그래서 실제 수능에서 42만 명쯤이 올해 볼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까지 보고 나면 뭘 경계해야 돼요? 수능 최저 맞추기가 하늘의 별 따기인 겁니다. 고대 수능 최저가 하나 낮아졌잖아요. 한 개씩 낮춰줬죠? 낮춘 게 아니에요. 인원으로 보면 그게 똑같은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고대 최저 수능 최저 낮아졌으니 뭐 자소서를 좀 더, 자소서는 그냥 아무렇게나 써도 돼요, 올해. 쓸 게 없잖아. 코로나 안 걸리기 위해 마스크를 열심히 샀다. 뭐 이거밖에 뭐 쓸 게 뭐 있어. 뭐 이런 거 쓰면 떨어져요, 오히려. 코로나에도 불구하고 요양원 가서 봉사활동을 하루도 안 쉬었다. 위험한 인물이죠. 올해는 하여튼 절대로 오버하면 떨어집니다. 오버하면. 제정신이 아닌 그런 애들이 와가지고 만약에 고대가 걔 보고 이 왼수를 뽑으면 코로나의 슈퍼 전파자가 될 수도 있다. 그래서 사실은 앞으로는 수시 준비해서 할 거는 딱 기말밖에 없는 거예요. 기말 하나 끝. 자, 그래서 올해 재수생이 지원한 애가 6만 6천밖에 안 돼요. 확 줄었어요. 그리고 실제 작년 2년간 87%, 88%가 해서 평균 87.5가 응시했다 치면 5만 8천 명밖에 이번에 시험 안 본 거죠. 그럼 요거의 2배쯤이 보는 거야. 11만 명. 재수생은 제가 보기에 한 2만에서 3만 명 준다. 저는 준다고 봅니다. 뭐 혹자들은 반수생들이 더 많아질 수도 있다. 제가 보기엔 절대. 왜냐면 얘네 어떻게 준비해? 똑같아요. 그래서 올해 재수생은 11만 명대, 많아봐야 12만 명으로 사실상 정시에서도 되게 유리한 지점이 있다. 수시 컷은 떨어질 거고 숫자가 안 좋아요. 우리에만 안 좋은 게 아니야. 우리에만 나쁜 게 아니고 전체적으로 낮아졌고 그다음에 실제로 재수생 중에 센 애가 별로 없다. 제가 작년에 대치동 애들 중에 웬만한 학교 1등부터 20등 중에 대학을 수시로 못 간 애는 아무도 없어요. 거의 다 갔습니다. 워낙 많이 뽑아가지고. 자, 이거부터 외워야 됩니다. 대학 입시의 구조를 숫자로 찍지 마세요. 이거 설명의 자료 그대로 올려놓을 테니까 홈페이지에다. 그냥 PDF로 만들어서 그대로 올릴 테니까 화질도 안 좋은데 찍지 마시고 외우세요. 자, 1등급, 2등급, 3등급 이건 아시죠? 100명인 학교는 4명, 11, 23인데 330명이면 1등급이 13명이죠. 개별 과목으로는 13명이 1등급인데 평균을 내보면 보통 한 10명쯤 나옵니다. 약간 적게 나옵니다. 치고받고 하니까. 그 다음에 이 35만 명이 지금 고3 애들이에요. 고3 애들. 저기 대학 가려고 하는 고3. 특성화고 빼고 뭐 이런 거 빼고 나서 그러니까 1등급이 약 14,000명에서 15,000명쯤 되는 겁니다. 얘네가 어디까지 무조건 가는 거예요? 고대까지. 의대, 서울대, 연대, 고대하면 딱 15,000명입니다. 1등급을 받고 연고대까지 못 가면은 특별히 재주가 있는 거예요. 특별한. 정말 탁월한 재주야. 그 불가능한 일을 해내잖아. 그리고 2등급까지가 얼추 35,000에서 44,000입니다. 아무리 많이 잡아도. 그럼 쟤네들 어디까지 가야 돼요? 서성한, 중경, 외시까지는 무조건 가는 겁니다. 인원이 그 정도야. 수능이 1등급이어도 정시로 서울대 가면 되는 거고 내신이 1등급이면 당연히 수시로 서영고를 가면 되는 거예요. 이 안에 있으면. 요 48만 명이 작년 수능 본 인원이죠. 올해 42만이니까 약간 줄이면 되겠죠. 그러니까 이걸로 이 안에 있든 이걸로 이 안에 있든 얘네들은 그 대학을 갑니다. 그게 의학계열 여기 15만 명은 누구냐 하면 이과, 순수 이과 애들입니다. 순수 이과. 수리를 가형으로 본 애들. 근데 이과 중에 가짜 이과들이 있잖아요. 과학을 보는데 수학은 나형 봐. 이런 애들이 한 6만에서 7만 명 정도 됩니다. 언제부터 급격히 늘어요?
내일부터 이제 늘어납니다. 아, 역시 간은 아닌가 봐. 이러고 이제 바꾸기 시작해서 걔네가 한 6만 명에서 7만 명 정도고 오리지널로 이과 거 본 애가 15만 명이에요. 걔네들끼리 1등급, 고중에 1등급이 한 6천 명 되는 겁니다. 그럼 요 안에 들면 어디를 갈 수 있어요? 의학계를 가는 겁니다. 수시가 됐든 정시가 됐든. 그리고 서영고, 서울대, 연대고대까지가 얼추 1등급에서 2등급 초반 걸쳐. 고대가 있어서 2등급까지입니다. 고대는 2등급이면 무조건 가요. 고대. 그래서 여기 걸쳐 있는 거고 서성한 중경외시가 2등급 대에서 3등급 초반 정도까지 그리고 지방 거점 국립대, 인하대, 아주대 여기도 지방 거점 국립대라고 봐야 됩니다. 뭐 인천 사는 애가 동국대 갈래요? 인하대 갈래요? 인하대 가지. 차비만 아껴도 아파트 분양권을 살 수가 있어. 그러니까 요즘 그렇게 안 다닙니다. 다 그냥 집에서 가까운 데 가요. 저 강북 애들은 국민대 가요, 그냥. 걸어 다니면 되는데. 저기 성북이나 이런 데 저기 성북구에 고대가 성북구에 있어요. 그럼 고대 거기 성북구 사는 애 입장에서는 고대 갈래, 연대 갈래? 고대 가야지. 도보 통학이 가능한데. 여기까지가 혼전인 거예요. 얘네들이 2등급에서 3등급이면 저길 다 갑니다. 무조건 다 가. 못 갈 수가 없어. 숫자상으로. 그리고 이제 여기 안 되면 국숭세단. 아세요? 이거 알면 안 되는데? 건동홍수까지 알아야 되는데? 그 다음에 이제 수도권 통학 가능한 곳. 요 범주가 이제 4등급. 5등급 넘어가면 이제 학과 중심으로 가야 돼. 요게 우리나라 입시 구조입니다. 간단합니다. 우리 애가 어디 있는지를 딱 찍으면 돼요. 수능이든 내신이든. 올해 비교과가 없기 때문에 뭐 녹여 쓴다 이런 거 이제 없죠. 웬만하면 안 녹아요. 그래서 그냥 내신하고 수능 두 가지 지수 가지고 쫙 판단하면 된다. 자, 수능 최저를 맞춘 인원을 추정을 해봤습니다. 이거는 평가원이 안 가르쳐주기 때문에 추정할 수밖에 없어요. 추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게 제일 극악무도한 거죠. 4개 합이 5인데 그것도 과학을 2개를 다 1등급 받아야 돼. 고대 의대입니다. 저 무식한 것들. 이거 맞춘 애가 약 한 3,000명? 올해는 1,000명대로 떨어질 겁니다. 인원이 확 줄어가지고. 1.3% 정도. 그래서 올해는 한 1% 언더로. 그래서 고대는 무조건 저 최저만 맞추면 고대 의대 합격이에요. 최저 맞추고 떨어진 애가 없어. 최저 맞추면 합격입니다. 그래서 자, 이과 엄마들 명심하셔야 될 게 의대를 꼭 가야 된다 그러면 고대 추천을 받을 수 있죠. 고대 추천을 받냐 못 받냐를 빨리 체크하셔야 됩니다. 고대 추천 몇 %까지 받아요? 4%. 그러면 300명인 학교가 12명, 아까 330명이 13명이잖아. 그럼 우리 애가 고대 의대를 가고 싶은데 13등이야. 강서고 13등 손 들어보세요. 바쁘시구나. 자, 강서고 내가 13등으로 고대 추천 받을 꼴찌야. 그럼 나는 고대 추천을 받아 의대 가고 싶어요. 수능은 1등급 나와야 돼. 강서고 13등이 수능 1등 안 나오면 망한 거죠. 자, 그럼 나 13등입니다. 고대 의대를 내야 돼요? 말아야 돼요? 내야 됩니다. 뭘로 내? 학추로. 1차가 없어, 떨어지는 게. 오히려 일반 가면은 1차에서 떨어질 수 있어요. 5배수 안에. 근데 학추는 올해 뭐가 없어? 일괄합산이잖아요. 학추를 내야 됩니다. 그리고 뭐만 맞추면 돼요? 최저 맞추면 13등 갈 수 있어요. 떨어지는 게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오히려 학추를 피해서 일반 가는 게 더 위험할 수 있다. 1차에서 떨어지면. 5배수 안에 못 들면 끝인데 올해 일괄합산은 뭐가 없다. 그래서 공대 가는 애들도 추천을 받으면 저는 추천할 거를 강력하게 주장을 하는 편입니다. 괜히 뭐 그래서 고대는 좀 이따 다루긴 할 텐데 어쨌든 이 극악무도한 거는 얘가 문제다, 얘가. 그 다음이 4개 합이 6인데 요게 작년으로 뭐였어요? 문과, 고대, 일반 전형. 그러니까 1등급이 2개가 있어야 되는 거죠.
요게 몇 퍼센트냐면 한 4.5% 정도 된 겁니다. 인원으로 보면 요게 한 11,000명 정도, 작년 기준으로. 그러니까 수능으로 11,000등 안에 든 거잖아요. 당연히 어디는 가야 돼요? 고대 가야 되는 겁니다. 이걸 못 맞추고 고대 간다 그러면 양심 불량인 거지. 양심 불량. 그 다음에 요게 이과 거였죠. 올해는 이게 뭘로 는 거야? 얘가 7이고 얘가 8이죠. 근데 늘었다고 보면 안 되고 인원은 뭐랑 똑같다? 이거랑 같다고 보시면 돼요, 그냥. 그래서 이과에서 최저 맞춘 게 또 12,000명밖에 안 돼요. 이과에서 만약에 수능으로 12,000 정도 들고 내신이 2등급이면 당연히 어디는 가는 거예요? 고대 이공계는 가는 겁니다. 그게 딱 정상인 거예요. 근데 내신이 1등급일수록 뭘 못 맞출 확률이 높아지는 거예요? 최저를 못 맞춰. 왜? 내신이 좋다는 건 센 동네가 아니라는 의미죠. 센 동네가. 예를 들어서 강서고의 1.3등급이 고대 공대를 쓸 리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센 학교, 센 동네는 내신 1등급 대가 고대를 쓰지가 않아요. 고대 쓴 내신이 좋은 애는 다 어느 동네예요? 수능이 안 센 동네야. 그러니까 뭘 못 맞춰요? 최저를 못 맞춰. 그 다음에 이제 3합 5. 요게 학추였는데 이제 올해 요 학추를 보시면 되죠. 요거는 좀 인원이 되죠. 근데 그래서 학추의 경우는 사실상 뭘 맞추는데 조금 더 주력. 근데 목동은 해당상 저거 맞추겠지 뭐. 우리가 학추 받는 정도 되는 애들이 이걸 못 맞출 리는 없다. 그리고 세계 2등급. 요게 뭐예요? 서울대 직윤이었는데 올해 낮추어 놓은 거고, 대부분 웬만한 중경외시 이런 데 최저가 조기에 걸려 있습니다. 요게 한 8% 정도 이과. 문과는 한 9% 정도 되는 거예요. 인원으로 보면 24,000명. 요게 작년 기준입니다. 올해 건 아직 알 수 없으니까. 작년에 이과가 21만 2천 명이야. 얘는 무슨 기준이에요? 과탐을 본 애들. 근데 저 중에 아까 수리 가형 본 애는 15만 명이라 그랬죠. 그러면 약 6만 명쯤이 뭘 본 거야? 수리 나형을 본 거예요. 순수 문과는 뭘 선택한 애들 기준이에요? 사탐 선택. 그렇게 해서 인원의 비율은 이 정도 됐습니다. 작년에 이과가 많았어요. 자, 이제 수시로 갈 수 있는 대학을 한번 점검해 볼게요. 잘 안 보이시죠? 어쩔 수 없어. 다 넣어야 돼가지고. 자, 말로 설명할게요. 여기 보시면, 자, 요 라인이 고등학교 유형입니다. 요 라인이, 가로 라인이 고등학교 유형. 그리고 여기 세로가 수능 구성. 그리고 여기 숫자가 이제 안에 있는 게 내신 등급을 제가 한 거예요. 예를 들어 볼게요. 자, 수능형 전국 자사고야. 대표적인 게 어디예요? 외대부고하고 상상고가 대표적입니다. 자, 외대부고나 상상고 정도 되는 수능형 전국 자사고는 내신이 1.x인 애들이 있겠죠. 몇 명쯤? 외대부고 1명, 상상고 많으면 4명. 그밖에 없어요. 외대부고 2등도 2등급 2점 뭐야? 2.x입니다. 일자 달기가 힘든 거예요. 그래서 걔네들은 1명에서 4명입니다. 외대부고가 하나고 상상고가 좀 많아요. 상상고는 300명이 넘으니까. 그러면 얘는 당연히 수능 뭘 받아요? 4과목 다 1111 받겠죠? 1111. 그 다음에 내신이 2.x야. 전교 2등에서 10등 사이예요. 무지 센 거죠. 당연히 수능은 몇 등이야? 1111 나오죠. 1111. 그 다음에 내신이 3등급도 1111이 나와야 돼. 이래야지 전국 자사고인 거예요. 우리 애는 자사고 다녀. 근데 내신 3인데 수능 2야. 가짜 자사고지. 이름만 자사고지. 서울대, 연대, 고대가 자사고를 세다고 인정해주는 이유는 애들이 세기 때문이잖아요. 근데 내신이 3등급인데 수능이 2등급밖에 안 나와. 그럼 동네 일반고지 뭐. 딱 그거예요. 그래서 여기가 전국 자사고고 4등급짜리들이 한 40명에서 80명쯤 될 겁니다. 상산고가. 자, 우리 고등학교가 내신을 쉽게 낸다. 그러면 의도가 있는 거예요. 어떤 의도가 있을까요? 내신을 쉽게 내면 몇 등급대가 많이 생겨요? 일반고에선 2등급대가 무지하게 생깁니다.
2등급대가. 강남이 내신이 그래서 엄청 쉽게 내는 거예요. 개나 소나 2.9까지 나오게. 얘네가 그러면 어디까지는 무조건 가요? 고대를 무조건 가니까. 그래서 단대부고 뭐 이런 데 시험 엄청 쉽게 내는 겁니다. 그리고 센 자사고들이 시험을 역배점하고 막 그래서 동점을 엄청 만들잖아요. 뭘 만들려고? 3등급대를 만들려고. 3등급대가 무지 많아졌어요. 그래서 얘네들이 다 어디 가는 거야? 수시로 빗 맞아도 서울대까지 가는 겁니다. 외대보고랑 상상고는. 근데 뭐 얼마 안 돼, 인원이. 이거를 일반 권마들이 착각하는 거예요. 자기네 3등급하고 쟤네 3등급을 비교하시면 안 돼요. 쟤네 3등급은 우리로 치면 2등급 초반인 거예요. 숫자로. 그래서 3등급까지가 아무리 많이 만들어봐야 외대국어가 40명 넘게 못 만듭니다. 40명이 최대야. 그리고 얘네가 서울대, 농대라도 가는 마지노선인 겁니다. 4자 넘어가면 서울대가 안 뽑아요. 그리고 여기서부터 급격히 수능 성적이 붕괴되기 시작합니다. 4등급 이하부터. 왜? 옛날보다 전국 자사고 인기가 좀 시들해져서 위에는 탄탄한데 밑에는 왜 붙었는지 모르고 간 애들이 꽤 많아요. 그러니까 내신도 안 되고 수능도 안 되는데 전국 자사고가 수능 준비하는 데는 유리할까요? 불리할까요? 불리하죠. 책을 100권 읽어야 돼, 상상고. 수능 공부할 시간이 없죠. 동아리 3개 해야 돼. 그래서 여기서부터는 좀 붕괴다 이런 거고. 그 다음에 절충형 전국 자사고입니다. 절충형. 애매한 거죠. 망하기 쉬운 게. 뭐 국일고, 김천고, 현대청운고, 포항제철고 이런 데예요. 그러니까 저런 데가 3등급 대 애들이 비교과 하느라고 수능 공부 안 해서 정시로 못 가면 여기랑 격차가 확 벌어지는 겁니다. 강서고 가는 게 홀 나갔던 거죠. 입시로만 보면. 그래서 여기가 연애도 마찬가지입니다. 내신 1등급 때는 2명에서 5명밖에 없어요. 북일고가 조금 많은 편이고 나머지 김천고는 100 몇 명이니까 인원이 작아요. 청운고도 200명이 채 안 돼. 그러니까 1등급 때는 거의 많지 않은 겁니다. 얘는 당연히 수능 111 나와서 수시로 가든 정시로 가든 지 원하는 대로 가요. 근데 대부분 뭘로 가? 수시로 가죠. 얘네가 정시에 나오지는 않아요. 그리고 내신 2등급 대가 6명에서 많으면 15명. 북일이 한 15명 나오는 거고 얘네들이 본인이 원하는 데 가거나 정시하거나 이런 거죠. 그리고 요 색깔이 여기는 제가 약간 노란색으로 표현한 얘네들은 고대 갈 생각이 없는 애들입니다. 예를 들면 포항제철고 내신 2.5등급이 고대 가고 싶다. 그러면 제정신이 아닌 거죠. 서울대 이상 가야 되는 거지 당연히. 그래서 고대는 어디서부터 간다? 여기서부터 가는 겁니다. 그 다음이 수시형 전국 자사고. 얘네들은 하나고 민사고가 대표적이죠. 수능 공부 자체를 학교가 안 시켜. 그러니 얘네는 무조건 수시로 가야 됩니다. 그래서 근데 어디까지 가요? 3등급 때도 다 서울대 가요. 그거에 몰빵한 거니까. 그리고 이 밑에부터는 급격히 없어. 재수하거나 이제 애매하게 정시로. 하나고에서 정시로 서울대 가는 애는 없잖아요. 있으면 2명 재수생인 거야. 그리고 요까지 인원이 그렇게 안 많은 겁니다. 민사고가 20명대고 하나고가 한 40에서 50명 사이인 거죠. 걔네들이 그냥 간 거야. 그러니까 일반고 엄마들이 와 자사고 때문에 쫄고 이럴 이유가 없는 거예요. 인원은 몇 명 안 돼요. 그 다음이 이제 수능형 비평준 일반고가 있습니다. 비평준. 목동은 평준화가 됐죠. 비평준 제일 센 데가 어디냐면 경기도입니다. 경기도 비평준은 경기도 전체가 다 갈 수 있어요. 그래서 경기도 비평준 고등학교 중에 제일 센 일반고가 어디죠? 목동에서도 간 애들이 있을 텐데. 저 화성에 있는 화성고. 화성고 애들 수능 실력이 강서고에 뒤지지 않습니다. 단대국어보다 세요. 얘네들은 갇혀서 뭐만 공부한 거야? 중세 수도원이에요. 딱 들어가면. 그리고 이제 학교가 어차피 수시로 못 간다고 자기들이 알기 때문에 애초에 무슨 공부만 시켜? 수능만 대입시킨 거죠. 그래서 수능으로는 짱인 거야. 걔네가 사실 재수생보다 더 무서운 애들입니다. 그 화성 탈출해봐야 갈 데도 없어. 그러니까 이제 그다음 뭐 오산에 가면 새마고라는 학교가 또 경기도 센 애들 많이 가죠. 분당, 용인 애들 대거. 수지가 비평준화해서 없어졌죠. 수지고가 이제 평준화 됐잖아요. 그러니까 그 동네 센 애들이 많이 갑니다. 광교 애들. 그다음에
저 일산 쪽, 경기 북부 애들은 어디로 보여요? 운정고라고 있죠. 파주의 운정고. 입학식에서 교장선생님이 우리는 정시다. 이렇게 선언을 합니다. 선언 딱. 그리고 오로지 수능 공부. 뭐 병점고도 있고 그다음에 평택 가면 평택고. 하여튼 그 동네 이름을 대표한 데 비평준 학교는 나름 센 겁니다. 여주 가면 여주고라고 있고. 그런 데가 주로 두 가지 입장인 거예요. 하나는 수시를 파는데 이런 데 이제 망한 거고. 그다음에 정시판 데가 오히려 승행에 성공한 거야. 서울에서 가장 이상한 학교 하나가 저 도봉구에 있는 선덕고등학교라는 데가 있습니다. 자사고, 동네 자사고거든요. 수능으로는 뭐 강서고랑 결코 뒤지지 않을 정도로 수능을 엄청 잘 봐요. 거기 중계동 애들 다 모여가지고 이제 모여서 하는 거죠. 그런 데들이 수능형이라고 이름 붙인 거죠. 강남하고 똑같은 거야. 그래서 얘네들이 내신 1등급 대가 4명에서 8명. 그 다음이 내신 2등급 대가 한 30명 가까이 되는데 얘네들까지는 어디 갈 생각이 없어요. 고대 갈 생각이 없는 애들입니다. 화성고가 의대를 몇 명쯤 보낼까요? 작년에 50에서 70명씩 보냅니다. 50에서 70. 물론 중복 포함. 휘문이 100명 넘잖아요. 지금 7년째 100명 넘게 갔고 단대부고가 70명대입니다. 비슷한 거죠. 최저가 되는 거니까. 그리고 이제 수능형 자율고라는 데가 있어요. 이 자율고. 가장 대표적인 게 공주 한일고입니다. 공주 한일고는 일반고예요. 자사고가 아닙니다. 등록금이 똑같아. 100%만 내면 되는데 왜 공주 한일고를 자율고라고 붙여줬냐 하면 공주에는 중3이 별로 없어요. 공주시, 충남 공주시에 가면은 애들이 많아요? 밤이 많아요? 밤이요? 그러니까 공주 입장에서는 거기 고등학교를 운영하는 게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그 농어촌 특별법 이런 걸 통해서 무슨 권리를 준 거냐 하면 서울 가서 납치해 와도 된다. 그래가지고 이제 애들 막 뽑아가는 거죠. 그래도 인원이 얼마 안 돼요. 공주 아니고 140명입니다. 그 다음에 공주 사대부고라고 또 있죠. 여학생들 갈 수 있는. 거기 160명이에요. 그러니까 내신 1등급이 많다 적다. 별로 없는 거죠. 그럼 기본적으로 얘네들도 내신은 나쁜 학교들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그 자율학교들이 내신 1등급 때는 3명에서 5명 많으면 요런 학교들이 전국에 한 10개쯤 있습니다. 우리 동네에서 제일 가까운 데는 경기도 양평에 가면은 양서고등학교라고 있어요. 거기도 농어촌 자율학교입니다. 양서고가 200명 정도 되는 거고 나머지는 다 100명대고 제일 작은 학교는 고추가 유명한 영양이라는 데가 있어요. 영양 가보신 분 계세요? 서울에서 가는데 제일 오래 걸리는 데입니다. 거기가 5시간쯤 걸려요. 완전 오지예요. 거기에 여학생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그래서 대거 이제 도시로 가서 납치해 오는 겁니다. 대구 애들이 제일 많이 속아서 가요. 일단 들어가면 절대 못 나와. 거기 애들이 한 60에서 80명 됩니다. 뭐 거창고라고 저기 거창에 거창에 2개나 있어. 거창고, 거창대성고 이런 학교들인데 인원은 되게 작아요. 그래서 내신 좋은 애가 별로 없는 겁니다. 그 다음이 강남형 일반고. 자, 요거는 목동에 있는 대부분은 저기에 들어갑니다. 강남형 일반고는 250명 이상, 300명 정도 돼야 되고 그 다음에 이과가 많은 학교들입니다. 전반적으로 이과가 많은 학교고 수능과 내신을 둘 다 잘하는 애들이 많은 학교예요. 그게 한 200개 정도 됩니다. 전국에 일반고가 1,560개쯤 있는데 대부분의 고등학교는 그냥 수시로 대학 보내는 게 일반화. 야, 수능 때려치고 내신에 열심히 해서 안 되면 전남대 가. 안 되면 충북대 가. 이런 게 이제 나머지고요. 요게 그런 학교들이 250명 이상인 학생 수를 유지하는 학교가 한 500개쯤 되고요. 작은데 소형이라고 제가 부른데 작은 학교들이 한 300에서 500개 됩니다. 150명 이하가 500개예요. 100명 이하인 학교가 200개가 넘습니다. 그러니까 걔네는 내신이 좋을 리가 있어요, 없어요? 안 좋죠. 그래서 얘네들이 대학은 제일 잘 가는 겁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강남, 서초,
송파 이런 데 있는 일반고들, 목동에 있는 일반고들이 여기에 속한다. 얘네들이 이제 사실은 수시에서도 핵이고 정시에서도 핵입니다. 얘네가 1등급 대가 보통 4명에서 8명 나옵니다. 올해 기준으로. 강남도 보면 단대부고도 8등 성적이 작년보다 훨씬 낮아요. 인원이 줄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정도 나오는 거고, 얘네들은 고대, 공대 정도 갈 생각이 있다 없다. 죽어도 없죠. 무조건 의대입니다. 그리고 어떻게든 의대를 가요. 당연히 가겠죠. 그 다음에 2등급 단 애들 2.X가 보통 30명까지 나옵니다. 쟤네들은 고대를 다 갈 수 있는데 고대 갈 생각이 없어요. 단대보고 2.5등급한테 너 고대 가라 그러면 혼나요. 그래서 강남 애들은, 여기 애들은 주로 누가 고대 가는 거야? 3자 단 애들이 가는 겁니다. 그리고 얘네들의 수능 성적이 단대보고일수록 높은 거고 강서고 높은 거고, 이게 안 높은 학교들은 이제 고대도 못 가는 거예요. 최저가 안 돼서. 그게 전국에 있는 고등학교의 현황입니다. 영재고 8개, 과고 20개 제외하고 나면 이과에서는 이 판인 거예요. 그래서 여기가 대략 제가 여기 써놨죠. 여기 보시면 고대 학교장 추천 전형으로 작년에 꼴찌로 붙은 애가 1.55 등급 정도 됩니다. 1.55. 그러면 여기는 없는 거죠. 왜냐하면 상상고 1등이 1.5 받아가지고 고대 의대를 갈 리가 있어요, 없어요? 없는 겁니다. 고대 의대 간 애는, 학추로 간 애는 없는 거야. 상상고랑 외대부고는. 상상고랑 외대부고에서 고대 의대 갔어. 그럼 걔는 뭘로 간 거예요? 정시로 갔거나 일반 전형으로 간 거예요. 근데 일반 전형도 여기 있죠. 일반 전형 최저가 1.7이야. 그러면 딱 견적이 나왔죠. 고대를 수시로 의대를 간 애는 외대부고는 없다고 보시면 돼요. 뭘로 간 거야? 다 정시로 간 겁니다. 수능 봐서. 외대부고 1.7이면 전교 1등 아니면 1등인데 미쳤어요? 걔가 고대 의대를 가게? 안 가는 겁니다. 상상고하고 외대부고 급에서는 고대 간 애가 없는 거예요. 쫄 거 없어요. 고대 내면서 막 어떤 왼수가 고대 내면서 외대부고 애가 안 와. 괜히 걱정이야. 뭐만 맞추면 돼요? 최저만. 그리고 고대 공대 볼게요. 고대 공대의 학추 최저가 2.45입니다. 학교장 추천. 13등 내야죠. 하여튼 왜? 추천 받을 수 있는 인원이 몇 명밖에 없어요, 전국에? 14,000명. 4%. 그래서 이걸 우리가 고대 학추를 고대 1부 리그라고 부릅니다. 고대 일반 전형을 2부 리그. 마이너 리그. 한국으로 치면 퓨처스 리그죠. 얼마나 공부를 못하면 고대 일반을 오냐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고대 일반 온 애들의 내신은 몇이냐면 3.7까지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이런 상상고 4등급은 고대 간 애가 없는 거예요. 정시로 서울대를 갔든 재수를 하든 고대 갈 생각이 없든 그림이 이해되시죠? 여기 써놨죠. 내신 1등급 앞에 1.X인 애가 이과에서는 많으면 5천에서 6천 명입니다. 5천 명이 채 안 돼요. 1등급이 확 줄어가지고. 근데 내신 일자 달고 자기가 원하는 대학을 못 갔다. 이 심각한 겁니다. 의대를 제외하고. 그리고 내신 2.2등급 대인 애들이 10,000명 정도 선이에요. 그리고 요 10,000명 선에서 계산을 해보면 자율고 애들이 한 31만 명이 있는데 얘네들 중에 자율고가 31만 명 중에 내신 일자인 애들이 2자 단 애들이 1,500 이런 선이고 고3 36만, 재수생 13만 명이 수능을 올해 보는데 줄어서 5만 명, 42만 명대로 올해는 더 준다. 작년 기준으로 좋다. 그 다음에 자, 이 눈으로 우리 애를 여기다 이 칸 안에 집어 넣어보세요. 이 안에 안 들어가 있는 고3은 없어. 넣어보셨어요? 넣을 데가 없다. 무조건 이 안에 들어갑니다.
자, 그래서 우리의 로망은 요거죠, 요거. 우리의 로망은 요 안에 있어야죠. 근데 외대부고는 여기 들어가기가 불가능한 거예요. 왜? 대신 아무리 잘해도 여기니까. 자, 요게 로망입니다. 현실은 어때요? 현실은 목동은 이게 현실이죠. 이게 많아요. 그러면 내신이 2등급이고 수능이 1등급입니다. 뭘로 가는 게 유리한 거예요? 정시로 가는 게 유리한 거지. 이걸 고민할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강남 애들은 너무나 심플하게 저는 그냥 정시 올인할래요. 나오는 거죠. 단대보고 내신 2등급. 수능 준비해야 돼요? 수시 준비해야 돼요? 수능 준비해야지. 기껏 가봐야 고대인데. 자기는 의대 가야 되는데. 당연히 정시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6월 모평 결과 나온 거 7월 9일인가 성적표 나와요. 그거 성적표 딱 갖다 놓고 보험 아줌마처럼 이거 모는 종이에다가 탁 타켓 넣어놓고 이제 무슨 전략을 짤 것이냐, 그게 확정이 돼야 됩니다. 자, 얘는 너무나 결정하기 쉽죠. 수시해야 돼요, 정시해야 돼요? 정시해야죠. 최악이죠, 이게. 다행히 우리 동네는 없어야 됩니다. 이런 애들이 다 어디 있는 거예요? 수능 안 되는 외곽에 있는 거죠. 강서구에서 이랬다 이러면 얘는 무늬만 강서구죠. 제가 대치동에서 설명할 때 뭐라 그러냐면 강남 속의 강북이라고 부릅니다. 당연히 모든 애들은 뭐가 여기서 얘는 기본으로 여기서 놀아야 됩니다. 외대부고는 여기까지 노는 거죠. 4등급까지도 1등급이 나와야지 센 학교인 거야. 센 학교. 근데 어설픈 자사고나 어설픈 수시형 학교들이 수능 공부할 시간을 많이 뺐기 때문에 뭐가 안 되는 거예요? 얘가 일로 밀리기 시작하는 거죠. 여기 한번 들어가면 헤어나오기가 힘들어. 모든 시험 보면 내신이 잘 나오니까 애들은 점점 뭐에 중독이 돼요? 내신 중독이 돼서 수능 공부할 시간이 더 줄어. 점점 내려가는 거죠. 점점. 고대 못 가는 거지. 내신 1등급인데 고대 못 가는 대표적인 사례가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자, 여기에 범위에 있는 애들은 다 때려치고 수능에 올인해야 된다. 다 때려치고. 그래야지 본인이 목표한 대학을 갑니다. 본인이 목표한 대학. 그래서 자, 중요한 수시 컷라인을 한번 정해보겠습니다. 이게 수시로 내가 어디까지 갈 수 있는지 얘만 견적 내놓고 공부는 문제 무슨 공부하면 돼요? 수능 공부에 올인하면 되니까. 자, 제가 이걸 누울자리라고 표현했습니다. 지금까지 3학년 중간고사까지 봤으니 이제 더 이상 성적 안 올라가는 건 아시죠? 안 올라갑니다. 절대 안 올라가요. 그리고 올려봤자 몇 등급 올라가요? 기말 한번 잘 봐면 0.2등급 올라갑니다. 평균. 아무리 잘 봐도. 그러니까 2.4가 2.2가 돼. 그럼 세상이 바뀌나요? 똑같은 겁니다. 2.4나 2.2나 똑같아. 아무리 놀아도 2.6이야. 그러니까 수시는 이제 견적이 나온 거예요. 자, 요게 고대 의대입니다. 고대 의대. 자, 우선 고대부터 분석을 잘해야 됩니다. 자, 고대 의대가 작년에 마지막으로 학추가 1, 2가 있었죠. 얘는 무슨 전형이에요? 교과 전형이었죠. 근데 올해 고대 학추는 싸그리 뭘로 바뀐 거예요? 교과로 바뀌었죠. 내신으로 바뀐 겁니다. 그래서 원래 교과 전형 16명 뽑았어. 학추 1을 16명 뽑았는데 딱 50명 냅니다. 왜 50명밖에 안 냈을까요? 1단계가 3배수거든. 그러니까 48이 넘는 순간 애들이 쫄아가지고 어디로 가요? 학추 2로 간 거야. 그래서 딱 50명이 냈어요. 근데 1차에서 3배수니까 48명이 1차 통과입니다. 2명 떨어진 거예요. 그리고 걔네들이 요 면접을 언제 봤어요? 수능 전에 미리 본 거예요. 고대 학추가 1은. 그러니까 수능 보기 전이니까 면접을 포기할 애가 없겠죠. 왜? 내일 다 맞을지 몰라. 이러고 다 온 거예요. 그래서 48명이 다 왔어. 근데 실제 수능 최저 맞춘 놈은 딱 15명입니다. 그래서 고대가 정원을 못 채웠죠. 그리고 이 15명 중에 충원 없죠. 왜 없어?
한 명이 서울대 의대랑 같이 붙었어. 나갔어. 근데 충원을 못 시켜요. 왜? 최저 맞춘 애가 없잖아. 15명밖에 못 맞췄으니까. 이게 실제는 0.94 대 1인 거예요. 그래서 경쟁률이. 그래서 제가 최저만 맞추면 무조건 간다는 거고. 더군다나 올해는 이제 뭐가 없어. 1차에서 떨어지는 거조차도 없죠. 기다리다 보면 그냥 붙는다. 그래서 올해 뭐 저거 학추는 몇 가지 내신 컷이 떨어질지 알 수 없다. 저는 2까지도 갈 수 있다. 2등급도 갈 수 있다. 그리고 1등은 올 1등급이고요. 꼴찌, 이걸로 붙은 꼴찌 성적이 1.18이었습니다. 교과 전형이니까 1.18. 저기에 외대부고, 하나고, 상상고 있어요, 없어요? 없죠. 과고, 영재고도 없죠. 일반고 경쟁입니다. 두 번째가 요건 학종이었죠. 역시 4% 안에 들어야지 추천받는 거예요. 32명 뽑는데 328명이 내서 10대 1이었어요. 근데 1단계에서 몇 배수 뽑는가? 5배수. 그래서 160명이 통과했고 이거는 면접을 수능 끝나고 본 거예요. 그러니까 애들이 가채점 해보고 몇 명이 안 온 거야? 53명이 안 됐다고 포기한 거죠. 근데 실제로 맞춘 건 67명입니다. 최저. 근데 얘네 35명이 추가 합격이 됐어요. 왜? 고대의대 붙은 애들 중에 어디 같이 붙은 거예요? 서울대의대, 연대의대, 카톨릭의대, 성대의대. 다 빠져나가고 35명이 더 붙었어. 그래서 몇 등까지 붙은 거야? 67등까지. 수능 최저 맞추고 떨어진 애는 없어요. 그리고 고대가 더 안 돌린 거야. 왜? 수능 최저 맞춘 애가 없어서. 그러면 고대가 학추 2에 32명을 다 뽑을 수 있었을까요? 다 못 채웠어요. 못 채워서 얼른 넘어갔어? 정시로. 왜 못 채운 거예요? 최저 맞춘 애가 없어서 못 뽑았다니까. 그 다음이 일반 전형, 2부 리그, 마이너 리그입니다. 자, 이게 얼마나 공부 못하면 추천을 못 받은 애들이 모여서 이제 고대의대 가겠다고 난리 부르스를 한 거죠. 33명 뽑는데 571명이 냈습니다. 얘네가 셀까요? 얘네가 셀까요? 무슨 일반이 세요? 추천 받은 애들이 센 거지. 얼마나 공부를 못하면 추천을 못 받아요. 일반은 진짜 센 게 아니에요. 왜 자꾸 일반이 세다고 인식하고 있는지 모르겠네. 강서구에서 1등이 일반 내요? 추천 내요? 추천 내지. 왜 일반이 세요? 일반은 4% 안에 못 들어서 추천을 못 받은 거예요. 2부 리그야, 2부 리그. 자, 2부 리그 경쟁률 17대 1입니다. 내신 다 안 좋은 애들이야. 걔네들이 1차 165명 통과했고 역시 수능 끝나고 면접 보러 112명 왔어요. 그러니 떨어진 애들 꽤 있는 거고요. 최저 맞춘 건 71명밖에 안 됩니다. 71명. 71명. 그리고 여기도 몇 명이 서울대나 연대로 빠져나갔냐면 32명이 빠져서 실제로는 65명이 뽑는 셈이야. 그런데 고대 최저 맞추고 고대를 못 간 애는 없어요. 계속 빠져, 계속. 그래가지고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원래 고대 정시가 15명이었어, 고대 의대가. 근데 수시에서 다 못 채워가지고 몇 명으로 늘었냐면 38명으로 늘었습니다. 23명이 정시로 넘어온 겁니다. 그러니까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하여튼 학교장 추천을 받을 수 있으면 무조건 악착같이 받아서 고대 의대를 내야 된다. 공대 내는 것보다 의대 가기가 부출 확률이 훨씬 높습니다. 단 뭐는 맞춰야 돼? 최저를. 그래서 고대 의대 전형은 수시가 아니고요. 뭐예요? 수능 등급 전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수능 등급 전형. 그러면 내가 지금 저기 목동고 5등 손 들어보세요. 목동고 5등. 집에 가야겠다. 오늘 엄마들 성적이 안 좋네. 자, 만약에 목동고 5등이에요, 우리 애가. 그럼 얘는 내신을 올려야 돼요? 지금 뭐에 올인해야 돼요? 수능에 올인해야죠. 무슨 내신이야. 6등 하나, 5등 하나 똑같아요. 뭐가 다른데? 얘가 아무리 내신을 망해도 7등 이하로 떨어질 리는 없어요. 그냥 자나깨나 수능이에요. 자나깨나 수능. 고대 문과입니다. 자, 고대 경영학과 볼게요. 역시 여기가 내신 전형이죠. 35명 모집에 120명이 냈어요. 경쟁률 3대 1이죠.
105명이 1차 통과입니다. 떨어진 애 몇 명 안 돼, 15명 떨어진 거예요. 저건 애들이 알아가지고 딱 그 인원만 맞춰낸 거죠. 근데 올해는 이럴 이유가 없죠. 막내도 되죠. 막내도 되는 겁니다. 근데 1차 통과 105명 중에 면접 보러 온 애가 101명입니다. 4명은 안 왔어요. 수능 전에 면접을 봤는데 왜 안 왔을까요? 붙을까봐 안 온 거죠. 붙을까봐. 왜냐면 면접을 수능 전에 봐놨어. 그랬는데 수능 다 맞아가지고 막 인터뷰 KBS 나와가지고 공부는 교과서 위주로 했어. 이러고 인터뷰하고 있는데 덜컥 고대가 뽑아가면 서울대 못 가잖아. 그래서 잘 본 애들 4명이 안 오는 겁니다. 붙을까봐 안 온 거예요. 그랬는데 실제 면접 통과한 애는 88명입니다. 88명. 그런데 고대 경영이니까 어디 붙어서 빠진 거예요? 서울대 경영이나 연대 조은과 붙어서 빠진 애가 27명이 있었어요. 그 실제로는 몇 명 뽑은 셈이냐면 62명 뽑은 셈이죠. 최저 맞추고 떨어진 애가 있긴 하지만 의대보다는 많지만 그래도 생각보다 최저 맞추면 붙을 확률이 꽤 높은 거다. 꽤 높다. 그리고 걔네들 성적이 1등은 5, 1등급이고요. 여기 평균이 1.22 등급입니다. 그러니까 외고가 있다 없다? 없는 거죠. 교과 전형인데 외고가 어딨어. 다 일반고입니다. 자사고도 없어요. 외대보고 문과 1등이 1.22를 받을 리가 있다 없다? 없어요. 그냥 문과예요. 근데 꼴랑 학추 내면서 애들이 그런 거 걱정해요. 외고 애들 명도외고 오면 어떡하지? 안 가. 그 다음에 중간값이란 게 있어요. 중간값. 이건 뭐죠? 붙은 62명 중에 31등의 성적이 몇이냐. 평균은 전체를 퉁 해서 62로 나눈 거고. 이거는 성적은 여기 있는 35명이 아니고 뭐예요? 붙은 애들 62명 모두의 성적입니다. 그럼 저 중에 반은 고대 안 다니는 거예요. 얘는 고대를 안 다닐 확률이 높죠. 어디로 갔겠어요? 서울대로 갔어. 그 붙은 애들 62명의 몽땅 성적의 중간이 1.199, 평균은 1.22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면 되죠. 70%가 1.26이야. 이건 몽땅 무슨 학교 온 거야? 학교 유형으로 보면 일반고입니다. 일반고. 그것도 300명 정도 되는. 그 다음이 학추2입니다. 96명 뽑는데 645명이 냈고 7대1이야. 이거는 5배수죠. 5배수입니다. 그래서 480명이 1차 통과했고 면접 보러 362가 왔고 수능 최저 맞춘 건 306명입니다. 306명. 그리고 충원이 91명이나 있었어요. 무려. 그래서 실제로는 187명이 붙은 거예요. 187명. 그 187명 붙은 애들의 성적 1등은 5, 1등급. 얘 여기 다닌다 안 다닌다? 얘는 고대 안 다니죠. 왜? 수시가 6장이니까 고대를 액세서리를 쓴 거죠. 그리고 평균이 1.69. 그러면 문과가 많은 일반고면 1.69면은 문과에서 몇 등쯤 하는 거예요? 한 6등, 7등이겠지만 이과가 많은 학교. 이과가 200명이고 문과가 100명이야. 그러면 1.6이면 3등, 2등, 3등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근데 문과는 꼭 문과 손 들어보세요. 문과 없어요? 올해 문과는 내신이 더 나빠요. 올해 문과가 역대 문과 중에 내신이 제일 나빠. 왜? 수학을 같이 보잖아요. 이과 왼수들하고. 그래서 올해 문과 컷은 작년보다 훨씬 낮습니다. 일단 등수 보고 괜찮으면 무조건 내야 돼요. 2.8인데 3등이야. 내야죠. 2.8인데 3등. 그래서 문과는 숫자만 보고 쫄지 말고 뭘로 따져야 된다? 등수로. 왜냐면 우리 학교에서 이과 애들은 내가 갈 고대 경영에 원서 낸 애가 있다 없다? 아무도 없죠. 휘문고 이과 1등이 고대 경영을 낼 리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문과끼리 경쟁입니다. 제가 여기 목동권 안 해봤는데 강남에 가면 현대고등학교라고 있어요. 자사고. 현대고 애들 계산해 보니까 1등부터 100등까지 중에 문과가 딱 30명 있어요. 50에서 100등 사이에. 그 위는 없어. 그 걔네가 막 4등급 울고 있는 거야. 4등급. 선생님 저 4등급인데 어떡하죠? 삶이 괴로워요. 야 꼴값 떨지 말고 고대 내라. 왜냐면 얘가 문과 랭킹으로는 절대 안 딸리는 거고 1차 통과하고 나면 뭘 맞출 그 위에 있는 애들은 문과인데 내신이 일자단 애들은 전부 다 학교가 안 좋을 학교가 높아요.
수능을 뭘 못 맞춘다? 최저가 안 될 확률이 높은 겁니다. 올해 문과는 절대 쫄지 말고 작년 것도 참조할 필요도 없다. 그냥 일단 낸다. 그거 꼭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자 마지막으로 문과에서 하나 더 볼게요. 일반 전형입니다. 일반 전형은 여기는 누구도 있어요. 드디어 이제 외고 애들도 있는 거죠. 외고가 학춘했다 제정신이 아닌 겁니다. 일반 여기 다 오는 거야. 100명인데 967명 냈고 5배수니까 500명 1차 통과예요. 그리고 면접은 339명 왔어요. 왜? 가채점 했는데 161명이 안 된 거예요. 그리고 수능 최저 맞춘 건 반밖에 안 돼. 240명. 그리고 빠져나간 게 45명이니까 145등까지 된 거죠. 145등. 걔네들 145등의 성적을 쫙 나열을 해보니 1등은 1.3. 1.3 일반고, 외고, 국제고. 일반고겠죠. 그리고 얘는 지금 고대 안 다닐 확률이 높죠. 안 다니는 거예요. 요 앞쪽 애들은 안 다닌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중간이 2.7이고요. 평균이 2.5예요. 그 다음에 꽁찌가 4.2야. 저 4.2등급은 어느 학교? 뭐 민사고, 하나고, 외고, 명도계고는 아닐 것 같은데. 명도계고 4등급을 고대가 경영이 안 뽑을 확률이 높죠. 어딘지 모르는 센 학교의 4등급짜리야. 등수로는 10등에서 20등 사이예요. 학종이니까. 예를 들면 4.2인데 100등짜리를 고대가 뽑을 리는 없어요. 그러면 4.2, 민사고에서 몇 등이에요? 4.2면? 당연히 10등대죠. 그런 애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내신 평균 70% 컷. 10명 중에 7등이 2.8이야. 2.8 넘는 애들은 특목고일 확률이 높죠. 외고나 뭐 자사고나. 그 다음에 요 중간, 이 밑에 애들은 일반고입니다. 전부 다 일반고겠죠. 강서고 문과 5등, 내신이 몇일까요? 2등급 넘죠. 정상적이면 2등급이 넘어야 됩니다. 우리 불쌍한 휘문고 문과 3등은 2.7, 2.8 막 이렇게 나옵니다. 문과 애들한테 치여가지고, 이과 애들한테 치여가지고. 수학을 1등급, 3등급도 못 받아요. 수원, 수투 같이 받잖아. 자, 이번엔 이과입니다. 의대는 아까 했으니까 공대 볼게요. 고대, 공대. 자, 목동에 있는 2등급, 3등급은 무조건 고대, 공대를 내야 됩니다. 일단 하나를. 낼 데가 없잖아. 자, 목동에 2.5등급이야, 내신이. 어딘? 서울대 내면 무슨 각오를 내야 돼요? 이 세상에는 학생은 두 부류다. 서울대 원서 내본 놈과 안 내본 놈. 설마 안 붙으면 난 울래. 이런 각오를 내진 않겠죠. 그냥 내. 그 다음에 서울대 냈으니 5장 남았잖아. 연대도 내야죠. 내야지. 뭐 논술도 낼 수 있으면 내고. 연대 2장 내고. 세 번째로 고대를 안 낼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고대는 무조건 내는 겁니다. 그랬을 때 고대, 자, 추천을 받는 애 4%까지 중에 요거 학종을 보면은 207명 뽑았어요. 공대 전체가. 1464명이 냈습니다. 7대1인데 5배수니까 1035명이 1차 통과한 거예요. 그리고 면접 보러 775명밖에 안 왔어. 뭐가 안 돼서? 최저가 안 돼가지고. 그리고 실제 최저 맞춘 건 546명입니다. 딱 몇 배수예요? 2배수 조금 넘어요. 근데 그 중에 184명이 빠져나갔어. 어디로? 서울대, 연대, 의대, 지방 한의대, 의대 이런 데 붙으면 다 빠져, 이과는. 쭉 빠져나가서 실제 몇 명이 뽑힌 거냐면 391등까지 뽑힌 겁니다. 391등. 자, 얘네들의 성적을 보니까 1등은 5, 1등급이야. 얘가 고대 다닐 리가 있다 없다? 얘 안 다니는 거죠. 그 다음이 25%. 합격생의 25%. 391명 중에 25%인 애가 1.25등급입니다. 얘도 고대 안 다닐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그 다음이 중간이 1.58이고 평균이 1.62입니다. 얘네들부터 잘하면 다니겠죠. 그리고 뽕댕이가 2.45등급이야. 꼴찌가. 70%가 1.75. 1.75. 그러면 실제 고대 공대 다니는 애는 여기서 여기 사이가 반이 넘는 거예요. 이 앞쪽의 애들은 고대를 안 다닐 테니까. 그래서 2등급 때 2.45, 2.5,
근데 올해는 더 떨어져. 그죠? 그래서 여기는 당연히 뭐 어디를 내야 돼요? 고대를 내야 돼. 그리고 최저 맞추면 되죠. 근데 뭐 2.5가 내신에 몰빵해서 올려봤자 몇이에요? 2.48이야. 2.48. 올해 이거보다 확 떨어진다. 제가 보기에 한 0.5 정도 떨어질 것 같아요. 애들이 확 줄어서. 등급이 매우 안 좋아요. 제가 상담할 때마다 엄마들이 막 그런 거야. 우는 거죠. 우리 애가 5등인데 성적이 너무 안 좋아. 다 안 좋아. 자, 걱정할 필요 없다. 자, 고대 이해되셨죠? 그래서 수시는 고대냐 아니냐가 모든 걸 결정합니다. 솔직히 목동에서 성대를 수시를 썼다. 성대 학종. 이게 성공한 거예요? 실패한 거예요? 개망한 거죠. 붙으면 어떡해. 걔는 수능 최저도 없지, 면접도 없지, 원서만 내면 뽑는데. 강서고 3등급이 성대 내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겁니다. 당당하게 정시로 연고대는 가야 되는 거지. 그게 목동이나 강남 애들의 스탠스예요. 그러니까 강남에서 성대를 학종으로 간 애가 없는 겁니다. 가면 걔는 망한 거예요. 가면 망한 거야. 연대입니다. 목동 엄마들 연대가 관심이 많죠? 도보 통학이 가능하잖아, 우리가. 따릉이로도 충분히 갑니다. 근데 연대 간 애가 보기가 힘들죠? 이 목동에서도 연대 간 애 찾기 힘들어요. 이유가 뭘까요? 연대 간 애들은 대부분 서울대를 붙어요. 연대하고 서울대는 동급인데 서울대가 훨씬 많이 뽑아요. 그러니까 서울대 떨어졌으니 연대 간다 이런 건 없고요. 연대 갈 정도면 서울대도 붙는다. 이게 맞는 겁니다. 그래서 수시에서 연고대의 차이는 정시에서 연고대 차이하고는 차이가 안 날 정도로 압도적으로 차이가 많은 거고, 강서고 보면 수시로 연대 붙었다는 애는 많은데 다니는 애는 없어요. 왜? 어디랑 동시에 붙은 거야? 의대 아니면 서울대랑 다 붙어서 실제 다니는 건 연대를 안 다녀요. 그래서 연대 애들 구경하기가 힘든 거고, 연대가 수시가 되게 적어요. 올해가 좀 늘어난 겁니다. 자, 우선 연대 성적을, 이거 연대가 올해 발표한 거죠. 올해 되게 좋아요. 각 학교 홈페이지에 가보면 코로나 때문에 엄마들 모아서 설명회를 안 해서 전부 다 온라인으로 동영상 올려놨거든요. 성적도 아주 디테일하게. 그래서 요게 이제 연대 거 보면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게 맨 위가 꼴찌야, 꼴찌. 꼴찌, 여기가 1등. 그리고 여기 빨간색이 뭐예요? 평균. 그리고 여기 찍 거져 있는 게 중간이에요, 중간. 10명 중, 그러니까 만약에 11명이다. 그럼 6등인 거야. 중간값, 평균값. 여기가 75%, 여기가 25%. 딱 저것만 보면 이제 어느 범위에 있는지 그림이 나오죠. 자, 보면은 우선 의대입니다. 연대의대. 연대의대 봤더니 요게 지원이고요. 자, 면접형 볼게요. 연대 면접. 교과 전형이죠. 바닥에 붙어서 안 보여. 연대를 면접으로 간 애를 구경하는 건 힘들다. 막 큰 학세 비슷해요. 천연 기념물 만큼. 그 다음에 그러면 여기서 오해가 많아요. 뭐 활동 우수형은 특목고나 자사고를 많이 뽑아준다. 절대 아닙니다. 못 가요. 붙은 애 꼴찌가 내신이 몇이냐면, 제가 이거 하도 안 보여가지고, 아이고, 이게 확대해서 확대해서 자로 이렇게 쭉 거보면 다 1등급입니다. 아까 얘기했잖아요. 외대부고 1등급이 1명, 2명 나올 거 말까인데. 그 외대부고도 연대의대 간 애는 1, 2등, 3등 정도가 가는 겁니다. 재작년, 작년 다 그 정도가 갔죠. 1, 2, 3, 4등 중에 서울대냐 연대냐가 갈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외대부고 10등이 연대의대를 간다. 이런 기적은 일어나지 않고, 갔으면 뭘로 간 거예요? 정시로 간 겁니다. 정시로. 논술 안 뽑으니까. 그리고 여기 보면 활동 우수형의 지원자 평균이 1.55고 합격자 평균은 1.21이에요. 1.21. 그 다음에 표준 편차가 0.31. 작년에 휘문에서 연대의대를 1명 갔어요. 학종으로. 걔는 연대를 다닐까요? 안 다닐까요? 안 다니죠. 서울대랑 같이 됐거든. 그래서 연대의대 다니는 애 구경하기가 힘든 겁니다. 자, 확대해봤어요. 그래서 하도 안 보여가지고 확대. 쫙 늘려서. 그럼 요게 활동 우수 전형이에요. 이게 지원자고 이게 합격자입니다.
지원자 꼴찌가 2.5등급이었는데 얘는 왜 냈는지 뭐 될 리가 없죠. 붙은 거로 꼴찌가 몇이냐면 여기니까 1.5 살짝 넘는 거죠. 평균은 뭐 바닥에 붙어 있는 거고. 뭐 우리 학교는 좀 세니까 웬만하면 죽어도 안 됩니다. 무조건 1등 아니면 2등이 가는 거예요. 면접형은 더 바닥입니다. 더 바닥. (75가) 지원자가 그거고요. 합격자 꼴찌 1.5 살짝 넘는 거죠. 합격생 중에 25%, 아니 75%가 1.5 아래에 있는 거야. 1.5 아래. 자, 그 다음에 문과의 연대 문과를 보니까 요게 면접형이죠. 내신 전형. 요게 활동 우수 일반 학종입니다. 봤더니 여기 평균이 2등급 정도 되죠. 평균이. 연대 활동 전형은 내신이 생각보다 낮죠. 누가 많이 껴들어서? 외고 애들이 많이 껴들어서. 그래서 여기 딱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거보다 높은 애들, 내신이 나쁜 애들은 다 외고고 아래에 있는 애들은 다 일반고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이과는 근데 반대죠. 이과는 특목이 없잖아. 외고가 없죠. 과거 애들이 이걸로 안 오죠. 그래서 이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이과 건데 이과 보면 활동 우수 보면 요게 지원자고 요게 합격자입니다. 여기는 그래서 여기가 2등급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문과보다 이과가 내신이 훨씬 낮아요. 훨씬 좋아. 그래서 전부 다 일반고야. 과거가 없어요. 그래서 전부 다 일반고다. 자사고도 내신 우리가 센 학교니까 뭐 연대가 더 뽑아주기 그런 거 없습니다. 일단 내신이나 등수로 저 안에 있어야지 간다. 그리고 그래서 연대는 거의 누가가 동시에 내는 거예요. 서울대랑 동시에 냅니다. 연대를 최상으로 내는 애가 연대가 될 리가 없어. 연대가 고대랑 그런 차이가 있다.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게 성대입니다. 원서 내면 안 되는. 하여튼 주변에서 성대 내라 그런 놈이 있으면 나쁜 놈이라고 의심하면 돼요. 보이스피싱을 의심하면 돼요. 목동 애들 보고 성대 가라는 건 저는 정말 말이 안 된다. 입시에 실패한 거다고 저는 뭐 그렇게 봅니다. 냉정하게. 성대 보면 여기 보세요. 전기전자공학부인데 원래 98명 뽑는데 몇 등까지 됐냐 하면 282등이 붙은 거예요. 871명이 원서 내서. 그러면 최초에 합격한 1등부터 98등은 성대 다닌다 안 다닌다? 안 다니는 거죠. 당연히 어디로 갔겠어요? 서울대 아니면 연대로 빠진 거지. 의대, 부산대. 예를 들면 부산에서 1.0이 성대를 냈다. 완전 사기당해서 낸 거예요. 면접도 없어. 이거 붙으면 가야 돼. 정말 이게 내가 잘못 알고 엉엉 울면서 돼. 작년에 있었어요. 어떤 왼수가 불안하니까, 수능이 불안하니까 마지막에 성대 공대를 하나 낸 거야. 근데 얘가 어떻게 냈냐면 서울대 직윤 냈고요. 부산대 의대 냈고 나머지 4개는 다 의대를 내고 서울대 직윤 하나 내고 성대를 하나 덜컥 내놓은 겁니다. 그래서 저한테 엄청 혼났죠. 붙으면 어떡할 건데. 막 울면서 그래도 다행히 부산대 의대 붙어서 갔습니다. 절대 여기 다니지 않아요. 성대는 누가 다닌다? 여기서 요 애들. 이게 성적입니다. 자, 전기전자공학부 성적 볼게요. 자, 여기 보니까 여기가 1.0에서 1.49까지입니다. 16.8%. 쟤는 성대 다닌다 안 다닌다? 저 중에 성대 다니는 애 없다고 보시면 되죠. 없는 겁니다. 성대가 원서 몇 번째일 거니? 6번째일 확률이 제일 높은 거죠. 그 다음에 여기 1.5에서 1.99까지 40%입니다. 얘네도 성대 거의 안 다닌다. 성대 다니는 애는 주로 누구다? 이자 달린 애들. 이자 달린 애들. 목동으로 치면 3자나 4자 단 애들. 근데 목동의 웬만한 3자도 저기 가면 좋은 게 아닌 거예요. 수능 준비 잘해서 연고대를 갔어야지. 이과에선. 경희대 의대입니다. 경희대 의대랑 다른 데를 비교해 볼게요. 경희대는 요 성적을 이렇게 공개해요. 홈페이지에 올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저게 PDF라 아무리 확대해도 안 깨져. 그래서 제가 이렇게 쫙 확대한 다음에 세 봤어요, 이걸.
현미경을 이렇게 셜록 홈즈처럼 대고 세보면 얘 떨어졌죠? 응용수학과입니다. 1.6 정도 되는데 떨어진 거죠. 그 다음에 요 붙은 애가 동글동글 뒤에는 없어. 평균이 2.0인데 전부 다 여기 몰려있죠. 저기 과거가 있을까요? 없는 거죠. 자사고 있으면 이상한 거죠. 상상고 2등급이 막 경희대 응용수학과 가서 만세불 이러면 없는 거. 이거 다 일반고입니다. 그냥. 주로 경기도 남부 지역 일반고가 제일 많아요. 수원, 인천 뭐 이런 애들이. 가깝잖아. 부산에서 올라올 리가 있다 없다. 왜? 부산에서 2.0이면 부산대 기계공학을 갈 수 있어요. 경희대가 취업이 잘 돼요? 부산대가 잘 돼요? 부산대가 훨씬 잘 됩니다. 미쳤어? 올라오게. 자, 응용물리. 물리니까 왠지 이상한 애가 있는 거야. 쫙 봤더니 여기 6등급이 있어요. 얘네들의 정체는 뭘까요? 충북과고, 뭐 지방과고 6등급. 지방과고에서 5, 6등급이면 연대, 고대 못 가죠. 과거 중에 제일 많이 이제 공부 좀 안 한 놈들, 성적 안 좋고, 선행 안 해놓고, 괜히 중3 때 담임이 한번 써봐. 그래서 왜 붙었는지 모르고 붙은 애들. 이런 애들이 아주대까지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도 거기랑 보시면. 얘는 그런 애고, 여기 싹 일반고죠. 자사고 있다, 없다? 없는 거죠. 자, 의대로 가볼게요. 의대. 자, 1.8입니다, 평균. 이런 거에 현혹되시면 안 돼요. 평균이 1.8이래. 평균 1.8인데 쫙 봤더니 이게 몇 명이냐면 974명인가? 947명. 947명의 모든 학생들이 OX로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 중에 붙은 애가 몇 명이냐면 최저가 없고 55명 뽑는데 49명이 추합이 된 거야. 왜? 경희대 의대 붙은 애들 중에 어디로? 경희대 의대보다 좋은 의대로 다 빠져나가고, 그러니까 실제로 몇 명인 거예요? 100명이 넘죠. 104명 붙은 거네. 그래서 여기 104명이 쪼로록 붙은 건데 얘 용감하네. 8등급인데 낸 거죠. 왜 냈는지 모르겠지만. 그 붙은 애 중에 제일 꽁댕이는 3.9등급이네요. 얘는 학교가 어딜까요? 민사고. 외대부고도 3.9는 안 될 확률이 높습니다. 3.5 정도 돼야 돼. 민사고나 뭐 어디 센 과고? 근데 과고도 거의 없다고 봐야 돼요. 그런 애들, 여기가 이제 그런 라인이고, 여기가 3자 단 애들이, 2자가 자사고들이죠. 외대부고 2등급이 경희대 갔어. 이게 자랑할 일이에요? 아닌 거예요? 애매하죠. 자랑해야 돼, 말아야 돼. 그러면 10등 안에 드는 애들인데. 저는 실패했다고 봅니다. 정시로 적어도 메이저 갔어야지. 그 앞에 있는 애들은 전부 다 어디예요? 일반고죠? 다 일자입니다. 우리 학교가 뭐 좀 왠지 세 보이는 자사고니 3인대 될까요? 안 됩니다. 안 되는 겁니다. 울산대 의대. 울산대는 다른 데랑 비교하기가 좀 남루하긴 한데 다 4자 붙으면 가죠. 그러니까 울산 애들이 공부 안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4등급이면 울산대 다 가. 통학이 되잖아요. 울산대 뭐 서영고 정도 서성한 정도가 아니면은 그냥 공부 안 하다 놀다가 울산대 가서 졸업하고 하청업체 들어가면 연봉 6천, 7천 돼. 그건 뭐 선진국이죠. 서울 애들이 제일 불쌍해. 좋은 직장 못 가면 엄마한테 용돈 끊기면 이제 끝이잖아. 악착같이 공부해야 되는데 선진국 유럽이죠. 유럽 애들은 공부를 안 하고 이게 선진국형이에요. 제가 우리나라 중에 제일 선진국이 창원하고 울산입니다. 유럽형이야. 먹고 사는데 별 문제가 없으니 중3 때까지 공부하다가 고1 딱 되면 아빠하고 이제 딱 쇼부를 보는, 쇼부라 그러면 아빠랑 딱 대화를 하는 거죠. 아버지, 아빠 직장에 자리 하나 알아봐 주세요. 그리고 이제 그때부터 열심히 노는 겁니다. 체력을 튼튼하게. 자, 의대 보니까 최고가 1.02고요. 최저가 2.67입니다. 2.67? 어느 학교? 자사고 2.67이면 잘 간 거예요? 못 간 거예요? 과히 잘 갔다 하기 어렵죠. 그냥 딱 자기 수준에서 가는 겁니다. 어차피 울산대가 10명, 14명 뽑으니까 한 학교당 하나 정도 가는 거예요. 돌아가면서. 그리고 평균은 1.3입니다. 중대 의대하고 다른 과 비교해 볼게요.
중대의대가 얘네 논술 빼고 요게 이제 학종이죠. 학종. 중대는 다빈치하고 탐구형이 있습니다. 다빈치가 뭘 많이 반영하는 거예요? 내신을 많이 반영하는 거고 탐구형이 내신을 거의 반영하지 않는 겁니다. 비교과 위주로 뽑는 거야. 근데 올해 어떻게 될까요? 둘 다 똑같아. 비교과가 없으니 안 본다고 하니. 똑같다고 봐야 됩니다. 근데 여기 의대가 1.68, 평균 1.91입니다. 그러면 여기도 2 넘어가지고 가기 힘들잖아요. 2가 한두 명 있을까 말까. 그럼 걔네가 동네 일반고 2등급이 중대의대 될 리가 없죠. 걔네들이 자사고 애들인 거예요. 요거 살짝 넘는 애들이. 근데 걔네 등수로 보면 외대부고 상산고에선 10등 라인인 거야. 10등 안쪽. 매우 센 거죠. 그 정도가 간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생명 자원 이런 데 보니까 여기 3.5 안 뽑았고요. 3.5, 3.3 3에서 3.5면 가죠. 여기 내면 돼요, 안 돼요? 예를 들면 아까 성대도 마찬가지지만 강서구에서 중앙대, 공대를 학종으로 갔다. 입시 실패한 겁니다. 가면 안 되는 거죠. 빨리 정리하고 수능 준비해서 얘는 고대 내놓고 붙으면 가고 안 되면 정시를 간다. 그 각오로 수능에 올인을 했어야 되는 거죠. 자, 가천대의대 학종에서 20명 뽑습니다. 497명이 냈고요. 이거 세계 1등급입니다. 그래서 학생부 평균 등급이 70%인 애가 2.2죠. 가천대가 주로 노리는 애들이 강남이나 목동에서 1등급 후반대, 그 다음에 자사고에서 2등급대. 보통 1차에서 보니까 센 자사고는 한 3명씩 통과시켜요. 외대부고 3명, 상산고 3명, 공주 한일고 3명을 통과시켜놔. 그 다음에 1등급 3개 맞춘 애 뽑으면 되죠. 그러면 그 통과율이 몇이냐 하면 고성적대 3명이 갔는데 1명 붙어요. 둘은 최저 못 맞춰. 그게 일반적이다. 상산고도, 공주 한일고도 한 2등급 초반에서 중반, 2등급대가 3명 정도 내면 한 놈 정도 붙으라고, 평균적으로. 그렇게 수능 따기가 만만치 않은 구조입니다. 그 다음에 인하대, 여기 보면 다른 거랑 비교해 보면 인하대가 보통 이 기계공학이 평균이 1단계 합격 내신입니다. 2.4, 최저가 5.2야. 그럼 얘는 어느 학교일까요? 뭐 인천에 있는 자사고나 일부 그런 과고도 있을 수 있죠. 그 다음이 의대는 1.6이고 3.43입니다. 여기는 왜 이게 이렇게 떨어지냐면 최저가 일단 없어요. 의대인데 최저를 안 본다는 건 뭘 보겠다는 의도예요? 학교 이름을 보겠다 이런 거죠. 근데 이제 올해 뭘 한다고 하니까 블라인드니까 이게 어떻게 될지는 좀 지켜봐야 되겠죠. 블라인드를 구분할 수 있는 건 특목은 구분이 명확한데 일반고는 구분하기 쉽지 않죠. 그리고 추천 전형은 뭘 내게 돼 있어요? 학교 명단을 내게 돼 있지만 완전 추천이 아닌 경우는 몰라. 그래서 올해는 이게 어떻게 될지 좀 지켜봐야 되는데 최종적으로는 얘가 붙었어도 될 리는 없다. 붙은 애들은 2.27 정도. 그러면 얘네도 어느 단위라고 봐야 돼요? 강남의 1등급 후반대거나 웬만한 자사고의 2등급 초반대. 그 정도가 이게 중대 가냐, 뭐 여기 가냐 이렇게 쭉 배치해서 6개 낸 중에 골라가는 거다. 최저 없어서. 여기가 그래서 경쟁률은 다른 데보다 좀 더 세다. 31대 1이죠. 자, 인하대의대 교과 전형입니다. 이건 내신전, 완전 내신입니다. 교과 전형인데 1.13, 1.19입니다. 그러니 뭐 저거는 내신이니까 당연히 역시 여기는 최저가 있어요. 1등급 3개야. 여기 누가 많이 내냐면 경기도권하고 지방 애들이 많이 냅니다. 지방 애들이. 내신으로 뽑는 서울 근처는 수도권이니까. 순천향의대. 자, 교과 100입니다. 내신 전형이에요. 교과 100. 4함 6이야. 최저가 낮아요. 의대 중에 제일 낮은 편입니다. 그래서 의대 봤더니 평균은 1.03, 최저가 1.09야. 수능 최저가 낮으면 낮을수록 뭐가 올라가요? 교과 컷은 올라가죠.
뭐 학종 얘네도 이렇게 분포를 해놨어요. 의대 보면 전부 다 앞에 몰려 있죠. 앞에 몰려 있습니다. 주로 일반고들 가는 겁니다. 한림대 6배수 3합4 영어를 하면은 1등급 반드시 받아야 돼요. 영어 아니면은 3합4고 여기도 보면 1.03, 1.58, 1.7, 1.68대죠. 그래서 저기는 꼴찌가 2등급 정도라고 보면 되죠. 한림대는 일반고 선호도가 꽤 높아요. 그러니까 튀는 애들 별로 안 좋아합니다. 막 부려먹어야 되는데 교수님 그러시면 안 돼요. 그러면 막 당황해요, 교수들이. 그러니까 이제 안 그럴 애들로만 주로 뽑아서 일반고 많이 뽑고 강남 애들 싫어합니다. 강남 애들 많이 떨어뜨려. 목동은 어쩐지 모르겠어요. 근데 뭐 이 성적이면 다른 의대 충분히 갈 만한 성적이죠. 부산, 지방인데 부산대 3합사하고 영어가 2등급이에요. 무지 높은 겁니다. 왜냐하면 영어를 2등급 넘었다는 건 그냥 뭐 받은 거야? 1등급 받은 거죠. 의대 가래가 세상에 영어를 2등급이 넘어야 되는 애면 무조건 1등급인데 이거 4합 5예요. 애들이 부산 애들이 이거만 맞추면 무조건 부산 의대 가는 겁니다. 부산에 80개 고등학교가 있는데 1등부터 5등까지가 400명이죠. 걔들 중에 최저 맞추면 무조건 의대를 가요. 부산이 의대 가는데 천국인데 여기도 뽑는 거 보면은 성적으로 보면 1.2, 1.8 지역이에요. 이게 지역 인재죠. 1.8이면 부산에서 몇 등이냐면 한 7등, 8등쯤 합니다. 그리고 최저 맞추면 여기 갈 수 있어요. 근데 이 왼수들은 어디도 돼요? 서울도 다 내잖아. 목동 애들은 부산대 내려면 뭐 내야 돼? 이거 낼래니 내신에서 밀리고 이거밖에 없잖아. 학종도 작년에는 없었어요. 올해는 생깁니다만. 경북의대 마찬가지야.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수능 공부를 어떻게 할 것이냐. 제가 수능 잘 본, 정시뿐만 아니고 수시에서도 수능 잘 본 놈 조사를 좀 해봤는데 이게 공부 잘하는 애들이에요. 목동이나 대치동에서 중1짜리들은 어떻게 하냐면 학원을 왕창 다니고 자기 공부를 안 해요. 정상이죠, 이게. 중1이 만약에 1000시간을 앉아서 자기 공부하면 걔가 이상한 겁니다. 그래서 다 어릴수록 우리가 뭘로 뺑뺑이 돌린 거예요? 학원을. 근데 여기서 잘못해가지고 계속 이 패턴으로 유지하면 걔는 대학을 못 가는 거야. 그래서 정상적 고3은 이렇게 됩니다. 학원 500시간쯤 다니고 자기 공부를 한 1500시간 하는 거죠. 재수생이 이렇게 하는 거죠. 근데 고3 중에 여전히 학원 쇼핑만 하고 있는 왼수를 보면 1년 더 해야 되겠구나. 이런 게 직감적으로 제가 딱 감이 오죠. 이렇게 돼야 됩니다. 이걸 고1 정도 때 이 패턴으로 맞춰놨어야 돼. 그래서 얘를 늘리는데 좀 주력하고 얘를 효과적으로 그게 가성비입니다. 딱 다녀야 될 학원. 전교 1등의 특징은 지가 어디를 다녀야 될지를 안다는 겁니다. 국어, 어나 요거만 하면 돼. 국어를 3개 다닌다. 그럼 걔는 절대 대학을 잘 갈 리가 없어요. 딱 필요한 거. 그리고 수업을 3시간을 막 엄청난 긴장된 자세로 수업을 3시간을 들어. 5등급이죠. 다 모르는 거잖아. 2등급, 1등급은 수업 시간 3시간 중에 40분 정도 집중하는 겁니다. 저거 아는 거. 이거 이래 나왔네. 대원외고 전교 1등이 수능 영어 단입니다. 그럼 걔는 뭐 할까요? 이민규 선생님 다니겠지? 이민규 선생님보다 걔가 영어 더 잘해요. 선생님이 오늘은 발음이 좀 세네? 이런 거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얘기 듣고 단어 다시 외우고 그리고 집에 가서 영어 공부한다 안 한다. 그걸로 끝. 그러려고 학원을 가는 거예요. 근데 이 1등급, 2등급인데 선생님이 나한테 아는 것, 새로운 것만 알려줘야 돼. 그러면 그건 수능 시험이 아닌 거야. 대학교 논문일 확률이 높은 거죠. 수능은 정상적인 2등급들이 가면 70%는 아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걸 들어야지 좋은 학원입니다. 제가 제일 열받는 왼수가 하나 지금 2학년, 휘문고 2학년인데 대치동에서 공부 엄청 잘하는 놈인데 이 놈이 정말 대치동에서 엄청 센 팀밥만 하고 있어요. 그래놓고 한다는 소리가 상담하는데 자기 수업이 너무 쉬워가지고 더 센 걸로 옮기고 싶다는 거야. 그래갖고 제가 막 소리를 5분간 막
귀가 터지게 소리를 질렀. 야, 이 미친놈아! 시험에 안 나오는데 그게. 그래서 제가 아까 처음에 얘기했죠. 나올 걸 공부해야 되잖아. 그래서 어떻게 나올지, 뭐가 나올지를 하고 그거에 최고로 적합한 강의를 들어야 되고 그 강의는 복습할 게 별로 없어야 되는 겁니다. 만약에 내가 어떤 강의를 들으러 갔는데 3시간 들었는데 복습할 게 6시간이야. 그럼 잘못 앉아 있는 겁니다. 내가 해야 될 걸 안 하고 있는 거야, 지금. 그래서 얘를 최대한 빼고 그리고 그 복습은 짧게 끝내고 자기가 공부하면서 뭐가 약하고 뭐가 강한지를 하는 시간이 이 정도 돼야지. 1500시간이면요. 일주일에 몇 시간이죠? 30시간. 일주일에 30시간. 아까 맞죠? 30시간. 1000시간이면 일주일에 20시간입니다. 학원을 1000시간 다닌다. 그럼 학원을 일주일에 20시간 학원에다 쓰는 거예요. 언제 공부해? 언제 공부해? 그리고 정상적이면 이렇게 저는 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게 비율이에요, 비율. 1대1, 1대1, 1대1로 하지 말고 국어가 3, 수학 나머지가 골고루. 그리고 센 애일수록 수학을 줄여야 됩니다. 수학은 어차피 500명이 다 맞고 2000명이 한 개 틀리고 8000명이 1등급이에요. 그냥 정해져 있어. 그러면 이 세상에 제일 억울한 놈이 뭐냐면 한 개를 아깝게 틀린 놈. 그냥 틀리면 되지. 제일 왼수 같은 놈이 정말 수학을 열심히 공부해갖고 아깝게 한 개 틀린 거. 어차피 틀릴 건데. 그래서 이거를 좀 잘 시간 배분해서 움직여야 된다. 실제로 이거는 저기 한 거예요. 조사를 했어요. 뭘 했냐면 KDI에서 연구를 했습니다. 뭘 연구했냐면 자 여기 보면 사교육, 수학 사교육하고 성적의 추이를 연구를 했어요. 그랬더니 여기 초등학교 6학년은 학원 다닐수록 성적이 팍팍 올라가요. 왜? 스펀지처럼 빨아들여. 왜? 진도도 빨리 나가고 모르는 게 계속 나오니까. 고등학생 되면 모르는 게 있다 없다. 일단 모르는 건 애초에 모르는 거고 이제 다 배웠어요. 그러니 1시간이 넘는 순간부터 그냥 똑같아. 효과가 동일하다. 그리고 요게 수능 사교육을 1시간 들리면 1시간이란 건 뭐냐면 일주일에 매일 1시간이에요. 사교육을 일주일에 매일 1시간을 했을 때 언어 올라가는 비율이 요거 0.52 정도 올라가고요. 수학이 1.54 정도 올라갑니다. 수학이 제일 효과가 있는 편이에요. 그 다음이 외국어는 뭐 거의 효과 없는 거고. 근데 이거를 뭐 하면 자기가 공부하면 학원에서 올라가는 게 아까 수학이 1.54로 최고였잖아요. 근데 자기가 1시간을 매일 공부하면 어디까지 올라간다? 4.6. 3배. 그래서 꼭 명심하셔야 될 게 이거고요. 그 다음에 우리 애가 해야 될 것과 안 해야 될 걸 잘 구분해야 됩니다. 솔직히 수학은 이미 결정이 난 거예요. 오목교역을 가방 메고 200번 왔다 갔다 한 애들은 이미 1등급입니다. 목동에서. 목동 애들이 한 5,000명쯤, 목동은 제가 조사 안 해봤는데요. 대치동이 5,000명이에요. 중3이. 그래서 고스란히 고1로 올라가요. 걔네들 중에 이과가 3,000명입니다. 근데 아까 1등급이 8,000명에서 9,000명이라고 그랬죠. 이과 1등급이. 그러면 그 8,000명, 9,000명 중에 대치동 3,000명의 일반고 3,000명, 대치동에 있는 고3 3,000명 중에 이 수능 가형 1등급 9,000명 안에 걔네들 중에 몇 명이나 있을까요? 1,000에서 1,500명이에요. 그냥 가방 메고 음마 사거리를 신호등을 200번 건너내는 이미 수능 1등급인 거야. 목동도 비슷할 거라고 봅니다. 목동도. 그러니까 강서고 내신 3등급이 수능은 1등급이 나오는 거죠. 수학은 그래요. 이미 끝난 거예요. 수학을 공부할 애들은 3등급밖에 없어요. 왜? 그때부터 죽도록 하면 양을 늘리면 2까지는 가요. 88까지. 88에서 92가 마의 장벽이야. 여기까지는 가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미 1등급이 된 놈들은 괜히 한 개를 아깝게 틀리지 말고 아싸리 틀리고 국어를 4점 올리면 똑같다. 서울대가 국어 반영 비중이 몇 %예요? 100이죠. 수학은 몇 %예요? 120입니다. 이과가. 고대 국어 100점이에요. 수학 몇 점? 120점. 120%. 20%밖에 가산점이 없어요. 그래서 자, 집에 엑셀을 좀 만드신 다음에 오늘부터 꼭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엄마가 엑셀에다가 자, 수능 공부 시간만 적는 거야. 다른 거 적지 말고요. 복잡하면 안 돼. 그래서 국어, 수학, 영어, 탐구 딱 해놓고 탐구 2개 다 생원, 지원 딱 해놓고 공부한 시간을 분 단위로만 해가지고 일주일씩 계산해서 아이가 그걸 보게 하세요. 그러면은 그 혈압 높으신 분이 자기 혈압 매일 체크해서 숫자로 보는 거랑 같은 효과가 납니다. 그래서 한 2주일쯤 하면 내가 화학을 좀 덜 했네?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그걸 잘 조율하고 목표 공부 시간을 정해두면 좋죠. 수학은 일주일에 딱 10시간 한다. 그거 채우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꼭 명심하셔야 될 게 고3은 전두엽을 활용해서 공부하면 안 돼요. 전두엽은 언제 쓰는 거냐면 뭐 먹을까? 뭐 이런 거에 써야 되고요. 오로지 고3은 이미 볼 시험이 딱 정해져서 수능. 얘를 오늘은 무슨 공부하지 이런 쓸데없는 생각하지 말고 거의 공부를 뭘로 한다? 팔과 이 피질만 활용해서 무조건 해서 외우고 끝. 이 루틴이 정해져야 됩니다. 하여튼 갈등이 많은 철학자가 수능을 못 보게 돼 있어요. 삶이란 꼭 고3 되면 막 삶이란 무엇인가 이러고. 자, 남은 기간 아직 충분합니다. 그리고 올해 고3들 공부 못하는 거 맞아요. 양이 부족해요. 코로나 덕분에. 그래서 뒤집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재수생 쫄 거 없으니까 마무리 잘했으면 좋겠네요. 고맙습니다.